49번 문제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 문제인데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고,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 공급이 많아지면은요,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올라가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그러면 한쪽은 불변은 판단하지 말고 다른 쪽에 해당되는 수요 감소만 판단을 해요. 수요 감소는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가격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의 증가. 그러면은 공급의 증가만 판단하자. 공급의 증가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같이 가는 거니까 증가해서 맞다 이 말이에요.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큰 쪽 작은 쪽이 나오면은 큰 쪽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만 판단하자. 이렇게 큰 쪽으로만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사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죠? 예.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큰 쪽 공급의 감소만 판단합니다. 공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 양의 감소. 공급의 감소니까 파는 사람 적어서 가격이 떨어진다. 양은 같이 간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소. 그 다음에 5번.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 수요의 감소만 판단하자. 수요의 감소는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양은 감소해서 맞는 지문이죠. 49번의 정답은 1번이고, 이 49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중요해서 다음에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수요 공급에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가수는 법칙이다, 수가는 상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 살 사람이 많으니까 양을 따질 때는 같이 가서 증가는 증가로, 감소는 감소로, 그 다음에 공급 증가에서 증가는 증가로, 감소는 감소로 가고, 가격을 따질 때만 수요는 살 사람에서 살 사람 많으니까 가격 올라가고, 살 사람 적으면 가격이 적다. 공급은요, 팔 사람 해서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수는 법칙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공급은 플러스 관계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고, 특별히 법칙을 할 때는 반드시 끝에다가 양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곡선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체크는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뭉쳐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수를 보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양을 먼저 문제를 풀자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수요 증가는 양의 증가고, 그 다음에 공급 증가도 양의 증가니까 증가는 무조건 증가다.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감소는 감소는 감소다. 자, 그런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러면은 양이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동량 X, 양동가 X 이런 말인데, 만약에 가격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양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다는 말은 모른다 라는 말하고 똑같고, 여기는 경우수가 세 가지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변. 이 세 가지 경우를 시험 문제는 묶어서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양동가 그러면 양이 같은 방향일 때는 보세요.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은 같은 방향이에요. 증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같은 방향이면은요 가격이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수요 증가는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증가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모른다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같으면 가격이 모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같으면 양이 모른다. 가동량, 양동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나름대로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증가는 무조건 양의 증가, 감소는 무조건 양의 감소. 그 다음에 화살표가 반대일 때는 모른다는 말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몇 번씩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봅니다. 50번 문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보면은요, 지문에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질문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이 50번 문제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요 공급을 말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 이 문제죠.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는 양이 올라가죠. 공급 감소는 양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는 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밑에 양을 봤더니 알 수 없다 딱 나온 것이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은 보다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섞어진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양을 먼저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 알 수 없으면 가격은 같은 방향이죠. 수요 증가는 가격 올라가고 공급 감소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답은 5번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동과 X, 양이 같을 때는 가격은 알 수가 없다. X라는 말은 알 수 없다로 하자고요. 가동량 X, 가격이 같을 때는 양이 알 수 없다. 가격과 양과의 관계는 한쪽이 같은 방향이고만 다른 쪽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양을 먼저 판단합니다. 자, 51번 문제는요, 탄력성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우리가 결합 문제입니다.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 해가지고 크기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여기서 제가 이런 문제를 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더 변했느냐 덜 변했느냐 할 때 탄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옆으로 가면은 수평이고요. 수평일 때는 우리가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수평은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수량을 나타내니까 수평일 때는 수량이 무한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많다, 무한대다. 그리고 우리가 수직일 때는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가 없다. 예. 그래서 수직일 때는 가격인데 수평일 때는 이제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예, 여기는 수평일 때는 가격이 불변. 수평은 가격의 불변. 수직일 때는 이 수직은 P를 말하는데, P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양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은 양이 일정하다는 거고, 수평은 이제 이거는 가격이 일정하다는 거고, 옆으로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우아래는 가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탄력 쪽이라고 한다면은 수평에 가깝고, 옆으로 수평에 가깝고, 이 탄력은 수량의 변화가 많다. 옆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탄력은 무슨 변화가 많다? 수량의 변화가 많다. 예. 그리고 수직은 우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가 많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우아래는 가격의 변화가 많다. 비탄력은 가격의 변화가 많다. 수평일 때는 양의 변화가 많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더를 따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비탄력이라는 말은 서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서 있다는 것은 가격 변화가 많다. 그래서 가격이 더 내린다. 그럼 맞죠. 더라는 말이 가격이 더를 붙여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니까 내린다고 짝이 되는 거죠. 공급 증가는 가격이 내린다. 비탄력은 더, 이렇게 이제 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3번을 먼저 보여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여기서 수요 증가와 오른다 하고 짝이 되는 거죠. 수요 증가는 가격 오른다. 이건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죠. 문제는 더냐 덜이냐 문제인데, 이 더와 덜은 비탄력이다 라는 거죠. 비탄력이라는 건 서 있는 거고, 서 있을 때는 가격이 더 맞죠. 우아래니까. 그래서 1번과 3번을 통해서 더를 붙일 때, 가격일 때는, 그러니까 비탄력일 때는 가격에다가 더를 붙이고, 탄력일 때는 양에다가 더를 붙인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자, 이게 탄력성의 정의죠. 맞는 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3개,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다 위에는 수량의 변화인데, 가격 때문에 변했다, 가격 탄력성. 다른 물건 가격 때문에 변했다, 교차 탄력성. 소득 때문에 변했다,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정의로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공급이 가격에 완전 비탄력. 항상 완전 비탄력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뭘 말하냐면은 수직을 말하는 거죠. 항상 수직은 양이 불변이죠. 다시요. 완전 비탄력 그러면 수직을 말하고, 수직은 양이 불변이에요. 그 양을 딱 찾아가요. 근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고로 4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번. 수요가 가격에 완전 탄력. 완전 탄력 그러면 수평을 말하는 거죠. 수평은 가격이 일정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렸다 해서 51번은 정답이 4번이고, 이거는 한 번만 딱 정리하면은 너무 쉽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서로 그 방향과 그 다음에 크기에 합치는 문제를 연습을 다음 체크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봅니다. 자, 탄력성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우리가 합쳐지는 문제입니다. 항상 탄력이라고 할 때는 수량의 변화가 많다. 그러니 양에다가 덜을 붙이고요. 비탄력일 때는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다가 덜을 붙인다. 제가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탄수 더 비가 더. 그러니 탄력적일 때는 수량에다가 덜을 붙인다 이거죠. 비탄력일 때는 가격에다가 덜을 붙인다. 탄수 더 비가 더. 탄력은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을 붙일 때는 양에다가 덜을 붙인다는 거. 그 다음 비탄력은 서 있는 거니까 가격에다가 덜을 붙이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수요 공급도 똑같죠.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제 양에다 덜을 붙이는데,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의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의 상승, 양이 감소. 그 다음에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의 상승, 양의 증가. 수요 감소 그러면 가격의 하락, 양의 감소. 그러니까 이거는 수가는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일 때는 양에다가 덜을 붙였다는 것은 그러면 가격일 때는 덜이 들어가겠죠. 비탄력은 가격에다가 덜을 붙였다는 것은 양일 때는 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 더 비가 더 이런 말 기억을 하면서 탄력일 때는 옆으로 누웠다,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일 때는 서 있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손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탄수 더 비가 더 덜 문제 연습을 해서 반드시 이거 정복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